안녕하세요. 세타레브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강 디지털 인풋 이해와 버튼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풋은 GPIO의 GPI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튼이라는 것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디지털 I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3강은 아웃풋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면 이번 9강은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강 때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 073RZ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724 STM 뉴클레오 64 보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스펙을 한번 보면 뉴클레오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보이죠? 이 중에서 지난 3강 때는 LED에서 봤었다면 이번 9강에서는 푸시 버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은 지금 IO 중에서도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저 버튼을 하나를 쓸 수 있고 리셋 버튼으로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셋 버튼은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유저 버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LED 같은 경우는 PA5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LED에서 보면 유저가 사용하는 LED2 그린 버튼에 대해서는 PA5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PC 13번 2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PIO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지난 3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3강에서 자세히 하지 않았던 Extended Interrupt Event Controller EXTI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저 버튼이 동작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문의 화일 안에서 계속 유저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EXTI라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핀을 이용을 해서 유저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얘기는 폴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자는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XTI라는 것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디텍팅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총 EXTI는 GPIO에 대해서 29개의 엣지 딕테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6개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금 핀을 할당을 해서 인터럽트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13개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들이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 EXT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럽트 방식은 총 3가지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보스라고 해서 버튼을 예를 들었을 때는 버튼이 지금 눌렸을 때, 떨어졌을 때 아니면 눌리거나 떨어졌을 때 둘 다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버튼이 눌렸을 때, 즉 폴링 엣지일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과 인터럽트를 다시 한번 순서도를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메인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 화일 룹이 돌고 있는데 이때 버튼이 눌리면은 아마 인풋 값이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 인풋 레지스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화일문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 레지스터 값이 변경이 되면은 어떠한 LED를 끄겠다, 켜겠다라는 다른 동작을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루프문에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레지스터 값들을 인풋 레지스터 값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인터럽트 방식은 루프문에서는 그냥 메인 스레드가 알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다가 버튼이 눌리면 그때 핸들러가 깨어나서 버튼이 눌렸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그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핸들러 함수 내에서 처리를 하고 메인 스레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이 이제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은 메인 스레드가 계속 돌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인터럽트 사용할 때의 장점은 이제 폴링 방식과 다르게 이 루프문에서 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를 잠자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STM L0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로우 파워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경우에 루프문은 로우 파워 모드로 동작을 해서 아주 저전력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에 의해서 깨어나서 동작을 하고 다시 할 일이 없으면 잠자는 형태로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는 지금 코텍스 M 계열에서는 MVIC 벡터 테이블에서 다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벡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시스틱 여기까지는 그 코텍스 M 아키텍처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IRQ0부터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IRQ 값들을 벡터 테이블에 넣을 것입니다.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우선 폴링 했을 때 레지스터 값 보는 방법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버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LED 블링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이었는데 9강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요.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RTC 관련해 가지고 작업한 것까지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버튼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PC 13번을 쓴다라고 그랬는데요. 즉 GPIO C 그룹의 핀 13번을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뉴클레오 보드이기 때문에 지금 BSP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SP에 뉴클레오.c 파일을 열어보시면 우리는 그때 LED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이 헤더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헤더 파일을 열고 보면은 LED에 대해서 그때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버튼에 대해서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GPI 모드로 쓸 거냐 아니면 인터럽트 모드로 쓸 거냐 모두도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API를 좀 더 보면은 LED에 대한 API들 클럭 키는 부분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버튼에 대해서도 클럭 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LED는 GPIO A 그룹의 핀 5번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GPIO C 그룹의 핀 13번입니다. 그래서 클럭도 보면은 여기가 C 그룹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RCC 쪽 레지스터 값들을 보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XTI 같은 경우도 IRQ가 지금 4번에서 15번까지 매핑이 되어 있는 IRQ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s 파일을 열어보시면 인터럽트 관련해 가지고 벡터 테이블이 있다라 그랬죠. 이 벡터 테이블을 봤을 때 시스틱 핸들러는 여기까지가 이미 M 계열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유저 영역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EXT 0번부터 1번 IRQ 핸들러가 있고요. EXT 2번부터 3번 IRQ 핸들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XTI 4번부터 15번 IRQ 핸들러들이 있는데요. 이 위에 4개, 그 다음에
여기 4번부터 15번까지 12개 해서 총 16개의 EXTI 값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16개의 GPIO 핀 인터럽트 핸들러 중에 지금 유저 버튼은 GPIO 핀 13번이니까 이 EXTI 4번부터 15번 IRQ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유저 버튼에 인터럽트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TI 인터럽트 핸들러를 쓰는 것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보았던 그 뉴클레오 보드 BSP 헤더 파일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CC를 통해서 클럭 이네이블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버튼에 대해서 클럭 이네이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가 LED 관련해서는 LED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켜고 끄고 토글시키는 API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버튼에 관련해서는 버튼을 설정하고 버튼 값을 읽어오는 API, 단순 API만 있네요. 즉 LED보다 지금 API가 더 적은데 이유가 간단하죠. 버튼은 눌렸다 안 눌렸다 눌렸을 때 뭐 하겠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API가 더 단순합니다. 일단 이 API 3개를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API를 3개를 이용해서 폴링부터 먼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마인드 차원에서 메모리 맵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STM32L073RZ를 검색을 하면 관련된 문서가 나온다고 했죠. 메모리 맵 문서는 지금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레퍼런스 매뉴얼까지 찾아와서 0367 해당하는 문서를 열어보시면 메모리 맵 문서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RCC 클럭 이네이블 시키는 것도 확인을 했고 GPIO 레지스터 쓰는 부분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RCC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RCC에 GPIO 클럭을 레지스터를 이네이블 시키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7.3절에 보면은 GPIO 리셋 레지스터, 그 다음에 GPIO 클럭 이네이블 레지스터, 그 다음에 GPIO 클럭 이네이블 인 슬립 모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도 이네이블 레지스터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레지스터를 보면은 그룹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LED 같은 경우는 GPIO A 그룹, 그 다음에 지금 버튼은 GPIO C 그룹, 즉 LED와 버튼을 쓰겠다. 그럼 2번에 있는 비트와 0번에 있는 비트를 다 2를 시켜주면 2개의 그룹에 있는 GPIO들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이 좀 필요한데요. 얘를 먼저 켜고 나중에 얘를 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이 값들은 사라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오어링이라는 비트 연산을 통해서 그룹들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1이라는 비트를 키면은 RCC에 101을 넣었을 때는 A그룹과 C그룹의 GPIO 핀들을 사용을 하겠다, 클럭을 넣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GPIO 관련해서도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장이 있었죠. 9장에 내려가 보면 GPIO 관련한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 컨피규레이션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죠. 그때 이 모드에 따라서 아웃풋 모드로 쓸 거냐, 인풋 모드로 쓸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00번 인풋 모드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의 성격에 따라서 이 값들을 세팅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세팅해 주는 부분들을 일일이 코딩을 하지 않고 지금 BSP에서 세팅을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SP PB init 함수가 버튼에 관련해 가지고 초기화해주는 작업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그 컨피규레이션에 맞춰서 초기화해주는 값들을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할 API를 이용을 하면 이 할 쪽에서 관련된 값들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는 부분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것은 이제 아웃풋 모드고 인풋 모드인 경우에는 여기서 동작을 각각의 비트에 맞춰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관련해 가지고 코딩이 되어 있으면 이 인터럽트도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 할 API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디버깅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지금 버튼 이닛부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RTC 코드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 밑에 새로 버튼을 하나 이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SP LED 이닛처럼 똑같이 헤더 파일에 있는 pb 이닛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튼 타입이고 하나는 버튼 모드입니다. 버튼 타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버튼 타입은 지금 유저 버튼 하나 있으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걸 타입을 넣고요. 그리고 다시 버튼 모드는 GPIO 모드로 쓸 거냐, 인터럽트 모드로 쓸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폴링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폴링 모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PI 모드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터럽트 관련해서는 지금 동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트 값을 얻어와서 API에 스테이트 얻어오는 부분 있었죠? 네, 버튼에 스테이트를 얻어와서 해당 스테이트일 때 어떤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 타입은 유저 버튼이죠. 유저 버튼으로 해서 스테이트를 얻어오고요. 이게 1이면 뭘 하고 0이면 어떤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는 5V 1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버튼이 눌리면 값이 0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회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 그러니까는 버튼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LED를 끄도록 해보겠습니다. LED 오프를 시키고요. 그리고 버튼이 눌리면 LED를 켜도록 해보겠습니다. 빌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고 버튼 한번 리셋을 시키고요. 유저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유저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눌렀을 때는 불이 들어왔다가 떼면 오프가 되죠. 눌렀을 때 불이 들어왔다가 떼면 오프가 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동작은 지금 폴링 방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화일문 안에서 계속 스테이트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유저 버튼에 대한 레지스터 값들을 확인을 하고 그 레지스터 값에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떤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화일문이 무한루프로 계속 살아서 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 전류가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우리 거는 어차피 소모 전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스레드를 잠자게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해도 똑같을 텐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면은 이 화일문 안에 그 로우 파워 모드를 동작을 시키게 해서 아무것도 화일문 안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우 파워 모드 즉 거의 MCU를 잠자게 해가지고 소모 전류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끔씩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 회로도에서 연결이 됐을 때도
전류값이 임의로 튀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레지스터 값들이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부분들을 불이 잠깐 들어올라다가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폴링 방식을 쓸 거면 이 부분에 대한 에러 처리들도 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인터럽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PI 모드가 아니라 이제 인터럽트 모드가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값을 가져와서요. 카피를 해주시고요.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인터럽트 모드일 때는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벤트 핸들러는 stm32l0xx_it-c에서 구현을 해놓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와서 시스틱 밑에 우리가 추가로 인터럽트 핸들러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IRQ 밑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TC IRQ 밑에 우리가 4번부터 15번에 해당하는 IRQ 핸들러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터럽트 핸들러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GPIO 13번 핀이 지금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13번 핀을 쓰기 때문에 4번부터 15번의 IRQ 핸들러에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각 GPIO 핀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 핀이 일어날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할 때 IRQ 핸들러를 호출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Q 핸들러의 호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GPIO 핀 13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요. 다시 이 부분은 HAL GPIO EXTI 콜백을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놓은 게 없으니까 unUsed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의 메인 함수에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RTC 관련해 가지고도 콜백 해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콜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넣을까요? 예. 유저 어설트 바로 윗부분에다가 콜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안의 내용은 스위치문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이 어떤 것이냐를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다르겠죠. 우리는 지금 GPIO 핀 13번이니까 13번에 대해서 케이스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지금 GPIO 핀 13번은 유저 버튼으로 지금 되어 있죠. 유저 버튼 핀으로 보고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유저 버튼이 눌리면 이번에는 LED 토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오프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GPIO 핀을 보고 해당하는 핀에 대해서 함수들을 호출을 하겠죠. 제가 사용한 스위치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 스위치문도 제어문인데요. 스위치문 가로 안에 있는 케이스를 보고 해당하는 케이스인 경우에 어떤 일을 수행을 해라. 언제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저 버튼 핀에 대해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수행을 하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경우이고요.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케이스문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계속 그 밑에 라인들을 수행을 해줍니다. 즉 만약에 여기서 케이스문에 브레이크를 빼버리면 이 다음 라인 디폴트 문으로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인엄 타입인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함수 내에서요. 우리가 LED 온오프 시키던 부분들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요. 이 부분을 코드를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RTC 관련해 가지고 셋 타이머를 만들었었죠. 이 부분도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RTC 타이머는 핸들을 하나를 만들었지만 그거에 관련된 동작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LED 관련한 수행 내용은 그 버튼에 의해서 인터럽트 할 때만 지금 LED 온오프를 시키는 형태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빌드 하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시켜준 다음에 지금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때 유저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왔죠. 다시 유저 버튼을 누르면 토글되는 형태로 불이 꺼집니다. 다시 눌러보면 열심히 토글을 잘 해주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튀는 형태의 값들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에러 처리가 이미 인터럽트 쪽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GPIO 관련된 세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인터럽트 동작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버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참고 문서들은 다 이 ST 사이트나 KL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많이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